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격의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원격의료. 먼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특별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바이오 산업 등과 함께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다며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언급한 겁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사흘 뒤인 지난 13일, 그제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원격 의료가 긍정 평가를 받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원격 의료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튿날인 14일 어제 산자부와 기재부, 그리고 정세균 총리까지 일제히 청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원격 의료 추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원격 의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해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공을 민주당에 넘겼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보건 전문가들과의 모교 대화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바이오 산업 분야도 ICT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 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정 총리의 말입니다. 원격 의료는 비대면 의료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요 며칠 대통령과 청와대, 총리, 정부 부처 발언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시행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시민단체들의 오늘 기자회견은 원격 의료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청와대와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은 코로나 국면에서 전화진료와 처방 등 초기 단계 원격 진료가 나름 성과와 호평을 받은 데 힘입은 바가 큽니다. 시민단체들은 하지만 원격 의료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결사 반대 입장입니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원격 의료는 실제 촉진이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고 응급환자의 경우 119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는데 왜 굳이 오진 가능성이 상존하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원격 의료가 결국은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으로 이어져 의료 수준 향상 없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의심이자 걱정입니다. 원격 의료는 삼성과 LG, SK 등 원격 의료기기와 통신기업들, 그리고 대형 병원들의 수건 사업으로 코로나 비상 상황을 빌미로 재벌들의 수건 사업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일 뿐이다라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는 방향이 거꾸로 됐고 공공의료 강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공병상의 경우 OECD 평균 비율은 73%인데 우리나라는 그 7분의 1인 10%밖에 안 되고 한국의 10만 명당 중환자 병상 수는 10.6개로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사망자를 낸 미국과 이탈리아보다 적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서 모범을 보인 건 대규모 선제적인 검사와 신속한 진단, 의료진들의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때문이지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춰져서가 아니고 원격 의료 때문은 더더욱 아니라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가야 할 길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중환자 병상과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건데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만 보고 거꾸로 가려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의 하나로 정 총리가 원격 의료는 스마트 비대면 산업과 연관지어 언급한 것도 이들 시민단체들의 이런 걱정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복기해보면 원격 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먼저 추진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원격 의료를 포함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원격 의료라는 단어 대신 비대면 의료 서비스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섬이나 격오지 같은 병원이 없는 곳이나 감염 위험 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원격 의료가 필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 대통령 말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먹거리 마련 차원에서 산업적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재벌 배불리기만으로 치부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격 의료 반대에서 추진으로 입장이 바뀌었으면 입장 변화에 대한 이유와 설명, 이해를 국민에게 먼저 구하고 추진을 해도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의료 민영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